안녕하십니까. 박문호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미토콘드리아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미토콘드리아 내막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렉트론 트랜스퍼 체인이라고 전자 전달 시스템과 ATP 합성 효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지난 시간에 핵심적인 내용이 미토콘드리아는 모든 동식물 세포에 있고 에너지를 많이 쓰는 세포일수록 미토콘드리아 개수가 굉장히 많다 그랬죠. 한 예로 보면 지금 이 다큐멘터리에서 캡처한 사진인데 요 가운데 보이는 원형이 이제 그 세포에서 핵이죠. 핵 안에 유전 물질이 있고 많은 벌레처럼 바깥에 쭉 있는 곡선들은 뭐냐면 미토콘드리아입니다. 미토콘드리아는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살아있는 박테리아를 보시면 됩니다. 큰 숙주세포가 세포 분열하듯이 미토콘드리아는 이분법으로 무한히 정식됩니다. 물론 무한히 정식된 건 암 같은 현상이 되겠지만은 미토콘드리아가 끊임없이 정식하려고 하는 그 욕구가 숙주세포와 함께 잡아먹힌 상태에서 그게 충족 안 될 때 생기는 현상으로서 유성 생식과 죽음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던 그 숙주세포가 미토콘드리아를 잡아먹었는데 지금 대략 밝혀진 것은 그 숙주세포는 메탄 생성 고세균일 거라 생각하고 있고 미토콘드리아는 유전적으로 이렇게 분석하면 알파 프로테오 박테리아에서 유래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토콘드리아가 숙주세포에 잡아먹힌 상태에서 세포 분열을 해서 정식을 해야 되는데 그 정식을 못하는 상황이 크게 영양물질이 없을 경우하고 숙주세포 핵의 DNA가 손상을 입을 때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영양물질이 고갈됐을 때는 숙주세포하고 미토콘드리아 둘 다 휴먼 상태에 들어가는 거죠. 휴먼 상태에 들어가면 얼마나 오랫동안 참을 수가 있느냐 하면 지금 요 자료를 보면 핵 폐기물을 처리하는 소금 호수입니다. 소금 호수 그 밑바닥에 핵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그거에 이제 그 소금이 암염 형태로 되면 핵 폐기물을 이렇게 꽉 밀봉한 상태로 이렇게 부피가 줄어든답니다. 그러면 오랫동안 안전하게 핵 폐기물을 처리할 수가 있는데 그 하는 과정에서 암염 속에서 고생대 폐렴기 때에 대략 지금부터 한 2억 5천만 년 전이 되겠죠. 고생대의 폐렴기 때에 암염에 갇힌 바닷물을 추출해내게 된 거예요. 그 다큐멘터리 내용입니다. 추출했더니 지금 보이죠? 요거 암염입니다. 암염에 있는 요 기포가 보이죠? 그 기포에서 현미경으로 보면 이런 박테리아들이 쭉 있죠. 휴면 상태에 있는 박테리아들을 과학자가 세포 배양기 속에서 조건 맞춰서 정식을 했더니 지금 살아서 많은 박테리아들이 2억 년 이후에 2억 년 동안 숨을 죽이고 스탑해 있던 생명 활동이 활발하게 다시 전개되는 겁니다. 무수하게 분열해서 박테리아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던 그 미토콘드리아 내막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현상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단백질의 생화학 작용인데 그 단백질이 모여서 된 것이 전자 전달 시스템이라는 단백질 덩어리고 또한 모든 생명체에서 ATP라는 생명의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그 기관도 바로 단백질로 된 ATP 합성 효소입니다. 이 사진은 전자현미경 사진인데 이 자세히 보시면 조그마한 점처럼 쭉 보이는 요것들이 미토콘드리아 내막에 박혀있는 ATP 합성 효소입니다. 실제 사진입니다. 대략 미토콘드리아 한 개의 그 내막에 3만 개 정도의 ATP를 만드는 단백질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진을 보면 이쪽에 어떤 세포를 특수 촬영한 건데 둥근 핵이 있죠. 핵 바깥에 많은 물체들은 뭐냐면 다 미토콘드리아입니다. 미토콘드리아하고 세포 내 골격만 촬영할 수 있는 양식으로 측정한 건데 여기 보시면 세포 내 미세 소관을 따라서 무수하게 많은 미토콘드리아가 글로 이동하고 있는 그런 양상들이죠.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들이 세포에 이렇게 많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 자료는 세균 레벨에 있어서는 핵물질, 소위 유전물질, DNA를 교환하는 것이 아주 일상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스라든지 여러 가지 가축들의 전염병이 막 변형되고 그런 뉴스를 많이 보는데, 그것은 세균 레벨에서 DNA를 주고받는 것은 유전자의 수평 이동, 이런 현상은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는 현상이죠. 이거 보면 비루스죠. 비루스가 그 DNA를 세균 세포에다가 삽입하고 있는 과정이죠. 그 다음에 요 세균의 접합, 전 시간에 이야기했죠. 세균들이 융합하거나 유전물질만 전달하기 위해서 서로 연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일종의 아주 원시적인 초기 상태의 성의 기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박테리아 레벨에서는 이렇게 서로 그 유전물질을 수평으로 주고받는 걸 실제로 지금 찍은 겁니다. 전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미토콘드리아가 결국 세포 분열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됐을 때, 소위 말 산화적 스트레스나 여러 가지 생존 조건이 험악해지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 미토콘드리아 내막에서, 내막에 붙어 있던 시토크롬 C라는 분자가 그 내막 지질이 산화되면서 분리돼 나옵니다. 분리돼 나오면, 외막의 구멍을 통해서 세포질 속으로 확산돼 가면서 바로 세포의 죽음을 가져오는 거죠. 바로 죽음의 전령사입니다. 시토크롬 C가 상황이 어려워지면. 그래서 죽음이라는 현상이 많은 기원들이 있는데 중요한 무토 중에 하나가 미토콘드리아 내막에서 나오는 시토크롬 C라는 산화효소, 시토크롬 C라는 전자 전달 효소에 의한 작용입니다. 보시면 세포에 세포막이 있고 많은 단백질들이 삽입되어 있는 거죠. 세포막에 삽입된 이 단백질이야말로 생명활동의 주역입니다. 생명활동에 많은 역할들을 하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미토콘드리아 내막에 삽입된 단백질들에서 생명현상이 일어나는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세포호흡이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전자 전달 시스템하고 미토콘드리아에 의한 ATP 합성, 여기 보시면 ATP 합성 효소, 그리고 여러 가지 전자 전달 단백질들이죠. 좀 전에 이야기했던 시토크롬 C가 분리돼 나와서 세포살을 촉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주는 요 현상을 이해하는 것이 동물, 식물, 박테리아를 함께 공부하는 아주 핵심적인 사안이 됩니다.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모식도로 그리면 미토콘드리아가 있고, 자, 이게 미토콘드리아의 이게 외막이 됩니다. 외막이 되고 이게 내막이죠. 내막은 사실은 이게 많은 이렇게 굴곡져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굴곡져 있고, 그리고 요거는 요 사이가 막간 공간이라죠. 내막하고 외막 사이에 있는 이 영역입니다. 이 영역에서 미토콘드리아 내막에 삽입된 ATP 합성 효소가 이 미토콘드리아 내막에 무수하게 박혀 있죠. 3만 개 정도가 있다고 그랬죠. 이 3만 개가 ATP 합성을 하는데 하루 중에 거의 한 50kg 정도를 그 분자를 만들어내요. 엄청난 양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ATP 합성 효소가 되는데, 요걸 지난 시간에 시트러산 해로 할 때 제가 그렸던 도표가 기억나시죠? 그 도표하고 같이 그리면 이런 양상이 되죠. 예, 우리가 자주 그렸던 그 도표입니다. 이것이 미토콘드리아 외막이 되고, 이것이 내막이 되죠. 내막이 되고, 여기 들어가는 게 뭐라 그랬죠? 피루브산, 그리고 지방산이 들어가서 시트러산 회로를 돌면서 여기서 나오는 물질이 뭐라 그랬죠? NADH라는 전자 전달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 NADH가 분해되면서 NAD 플러스와 두 개의 양성자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두 개의 전자가 분해되어 나오는 거죠. 여기서 나오는 두 개의 전자가 어디로 가느냐 하면 수없이 말씀드렸는 미토콘드리아 내막에 삽입된 전자 전달 시스템, 이게 바로 전자 전달
시스템인데 전자전달 시스템도 결국 뭐냐면 단백질입니다. 단백질하고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단백질 안에 박혀 있는 햄이라는 구조의 어떤 분자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 전자 전달 시스템 단백질을 통과하면서 그 에너지, 그러니까 발치했던 이 에너지가 일렉트론이 하이 에너지 일렉트론인데 에너지를 낙차하면서 그 에너지 차만큼 양성자를 퍼낸다 그랬죠. 이렇게 양성자를 퍼낸 이 양성자들이 이쪽 농도가 많아지는 거죠. 농도가 대략 이쪽 안쪽보다 한 10배 정도 많아집니다. 10배 정도 양성자 농도가 많아져요. 그렇게 이 양성자 농도가 많아진 양성자들이 이렇게 확산대에 들어오는 거죠. 들어올 때 요거에 여기 있는 것이 바로 ATP 합성 효소가 됩니다. 이 ATP 합성 효소를 통해서 이 양성자들이 이렇게 쭉 흘러 들어오는 거죠. 다시 이 기질 속으로, 기질이라 그러는데 미토콘드리아 내막 안에 있는 기질로 들어오는 거죠. 들어오면서 이게 터빈처럼 이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양성자가 3개가 들어올 때 이게 360도 한 바퀴 돌아가죠. 한 바퀴 돌아가면서 ADP에 인산이 붙어서 ATP가 합성이 됩니다. 대략 어른 같은 경우는 하루에 50kg 정도 만들어져요. 이 분자가. 만들어지자마자 곧장 소모되기 때문에 넷 들어오는 양이 아주 극미량이지만은 엄청난 양, 우리 몸무게만한 질량 덩어리로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많은 이 ATP가 우리 생명 활동의 모든 곳에 사용이 되는 거죠. 일어나는 곳이 바로 미토콘드리아 내막에서 일어나는 거죠. 이 부분을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이렇게 설명드리면 이쪽에 그려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뭐냐면 바로 여기서 일어나는 요 단백질 3개하고 ATP 합성 효소가 일어나는 요 영역을 확대해서 그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게 이제 결국은 인지질 이중막입니다. 요 막은 인지질 이중막이죠. 이중막인데 여기서 뭐가 있느냐 하면 단백질들이 이렇게 박혀 있어요. 이 첫 번째 단백질이 하는 건 뭐냐 하면 이게 이름이 NADH 탈수소 효소입니다. 효소들이 대부분 단백질로 되어 있습니다. NADH 탈수소 효소에 의해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NADH에서 수소를 탈취하면 어떻게 되냐면 NAD 플러스가 되고 2개의 수소 양성자가 나오죠. 양성자가 나오고 2개의 전자가 나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요 2개의 전자, 요걸 따라가는 것이 말 그대로 전자 전달 시스템입니다. 그 전자가 어떻게 전달되는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2개의 전자가 위로 올라갑니다. 단백질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럼 2개의 전자가 들어갑니다. 지금부터는 이 2개의 전자를 끝까지 추적하셔야 됩니다. 2개의 전자를 끝까지 추적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 2개의 전자 올라가면 먼저 만나는 것이 폴라빈 모노누클레오타이드라는 물질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철하고 황복합체를 통과하게 됩니다. 철황복합체는 생명현상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철황복합체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 여러 종류를 거쳐가서 이 철황복합체에서 이 거쳐가는 것은 뭐냐면 전자입니다. 여러분들 계속 따라오셔야 되는 게 전자의 흐름입니다. 이 전자가 이러한 분자들을 4개로 해서 계속 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철황복합체를 통과한 전자 2개가 이 전자 2개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인지질 이중막 안에 있는 유비퀴논이라는 분자를 만납니다. 그래서 유비퀴논은 Q라고 표시하는데 이 Q하고 전자 2개를 만나죠. 그리고 또 지금 여기서 형성된 수소 양성자 2개가 있지 않습니까? 이 양성자 2개가 또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면 양성자 2개하고 전자 2개하고가 유비퀴논에 부착이 됩니다. 화학적으로 결합이 됩니다. 예. 유비퀴논에 공유 결합이 되는데 유비퀴논의 분자 구조는 이렇습니다. 산소 이중 결합이 있고 산소 이중 결합이 있고 여기 작용기 R이 있습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수 있죠. 요거 산소에 수소를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이중결합이 단일결합이 되고 이렇게 수소를 붙일 수 있는 거예요. 수소 하나 붙기도 하고 2개 붙기도 하고 이 수소를 붙일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전자죠. 전자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생명현상을 읽을 때는 중요한 거는 생명현상에서는 양성자와 전자가 함께 움직인다는 거죠. 함께 이동한다. 요 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양성자로 표현할 때는 항상 H 플러스로 표시하죠. 양성자를 뭐냐면 수소 원자에서 전자를 탈취한 상태가 이온화된 수소가 양성자죠. 그 다음 전자. 이 두 가지가 생명현상의 주역입니다. 저에게 만약에 생명현상이 뭐냐고 물으면, 유기물질 속에서 전자와 양성자의 흐름이 뿐이다. 네. 전자와 양성자 흐름이 생명현상의 본질이고, 그걸로서 거의 대부분 생명현상은 설명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지금 전자 2개가, 퀴논이란 분자에 붙게 되고, 동시에 항상 이런 거 생각할 때 전자하고 양성자는 같이 움직인다. 그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전자 2개가 오니까 양성자 2개가 들어가서 어떻게 되느냐면 QH2라는 분자가 되는 거죠. 네. 그럼 QH2가 다시 Q가 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수소 2개를, 양성자 2개를, 정확하게 말해서 양성자 2개를 분리해내야 되죠. 분리하고 동시에 또 뭐가 뛰어나오니까 2개 들어갔다 2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 하냐면 전자 운반 시스템이죠. 네. 이게 바로 전자 운반하는 셔틀버스에 해당하는 겁니다. 셔틀버스에 해당하는 겁니다. 전자 2개가 다시 나와야 되죠, 이쪽에서. 전자 2개가 들어가고 양성자 2개 들어가서 Q가 QH2가 됐다가 다시 분해되는 과정에서 양성자 2개는 이쪽은 뭡니까? 막간 공간입니다. 막간 공간으로 양성자 2개가 나가고 전자 2개는 다시 어떻게 되느냐면 이 점이 중요합니다. 전자 2개가 하는 운명을 같이 따라가 봅시다. 이 전자 2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전자 2개를 처음으로 봤는데 이어서 이게 뭐냐면 시토크롬 BC1이라는 시토크롬입니다. 시토크롬 복합체요. 시토크롬 BC1 복합체인데 이 중요한 건 전자 2개가 왔을 때 이 단백질 덩어리에서는 이 전자 2개의 가는 방향이 다릅니다. 다른 프로세스를 겪게 돼요. 각각 달립니다. 전자 하나는 먼저 뭘 받느냐 하면 역시 이어서도 철황 복합체가 있습니다. 철하고 황의 복합체로 들어와서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시토크롬 C1이라는 단백질이 있습니다. 시토크롬 C1에 결합을 하고 시토크롬 C1에 결합한 것은 어디로 가느냐 하면 이 인지질 이중막 막간 공간 쪽에는 이쪽에 거의 이렇게 붙어 있다시피 하고 나중에 유리대가 가기도 하는데 있는 바로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죽음의 전령사, 죽음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시토크롬 C에 전달이 됩니다. CYT-C라고 합니다. 자, 미리 말씀드린 거는 시토크롬이라는 거는 시토라는 건 세포란 말이고 크롬이라는 거는 색깔이란 말이죠. 세포 속에 100년 전부터 과학자들이 세포를 연구할 때 염색을 해야 되죠. 염색을 해야만 이제 볼 수가 있으니까. 염색을 잘 때는 세포 내 기관들. 그래서 시토크롬이란 말 쓰죠. 네. 시토크롬, CYT, 시토크롬 단백질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단백질 일종인데 시토크롬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A, B, C인데 이걸 분리하는 거는 시토크롬 가운데 있는 햄 구조에 의해서 흡수되는 파장에 따라서 분리합니다. 시토크롬 A는 600 나노메타의 빛을 흡수하고 시토크롬 B는 560 나노메타의 빛을 흡수하고 시토크롬 C는 550 나노메타의 빛을 흡수하기 때문에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BC1 하면 대략 감을 잡을 수 있죠. 그래서 먼저 전자 하나가 철황 복합체에서 시토크롬 C1으로 전달이 되고 시토크롬 C1에서 이 전자 하나는 여기서 핵심은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네 가지가 이 전자에 전달하는 모드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궁극적으로 산소가 물로 바뀌는 데는 4개의 전자가 요구됩니다.
산소가 물로 바뀌는데 4개 전자가 요구되고, 시토크롬 C는 전자를 전달하는데 한 번에 하나씩밖에 전달을 못합니다. 요 점을 기억하시는 것이 노화나 여러 가지 활성산소 문제를 공부하는 데 아주 핵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전자, 밑으로 흐르는 또 하나의 전자가 있어요. 그 2개의 전자 중에 하나는 이렇게 가고, 하나는 어디로 가냐 하면 시토크롬 B566이라는 단백질로 갑니다. 그 흡수 파장이 정확히 566 나노에서 흡수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시토크롬 B562에 전달이 됩니다. 전달된 게 뭐죠? 전자입니다. 하나의 전자입니다. 이 하나의 전자가 전달될 때 이쪽 기질 안에는 큐논이라는 이 분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큐논이 이때 들어옵니다. 이 큐논이 요거 전자 하나를 받아서 세미큐논이 되고, 또 이 루프가 한 번 더 돌면 두 번째 전자가 또 오겠죠. 2개의 전자를 받으면 이 큐논이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2개의 전자를 받으면 QH2가 되죠. QH2가 분해되면서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양성자 2개가 나오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도 양성자 2개를 막강 공간으로 펌핑하는 거죠. 펌핑 아웃 하는 거죠. 예. 자, 그럼 지금까지 양성자 2개, 이쪽에 양성자 2개, 양성자 4개를 전자가 전달하는 과정에서 펌핑 아웃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 시토크롬 C에 전자 하나 갔죠. 이 시토크롬 C에 하나 간 전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다음 시토크롬 C 산화효소로 전달됩니다. 시토크롬 C 산화효소야말로 지구상에 있는 모든 동물의 산소를 호흡할 때 그 산소가 최종 소인은 동물이 호흡하는 산소의 90%를 사용하는 구체적 영역이 바로 미토콘드리아 내막에 있는 전자 전달 시스템의 마지막에 있는 시토크롬 산화효소라는 겁니다. 그러면 시토크롬 산화효소는 시토크롬 C가 이동시켜준 이 전자 하나를 처리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전자 하나가 오면 이 전자를 처음 받는 게 시토크롬 산화효소에 있는 카파 구리 A라는 요소입니다. 구리 A 다음에 또 여기 시토크롬 A라는 영역을 갑니다. 그 다음에 시토크롬 A3로 갑니다. 마지막으로 카파 구리 B로 갑니다. 자, 뭐가 가죠? 전자가. 하나의 전자가 이렇게 이동하는 겁니다. 전자 하나 이동해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자, 한 번 가면 전자 하나, 이 시토크롬이 2번 가면 전자 2개, 이런 식으로 계속 전자를 이동하는 거예요. 이동하는 과정에서 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중요한 현상이 됩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호흡할 때 들어오는 산소가 있지 않습니까? 산소 반분자하고 이쪽 안에 있는, 이쪽에는 뭐가 합니까? 양성자가 많죠. 양성자 어디에서 있었죠? 양성자가 계속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양성자 2개하고 지금 이 시토크롬 C에서 이동된 전자 2개를 받으면, 자, 요거 빨간 걸 쓰는 걸 합치면 바로 물 한 문자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 점 명확해졌죠? 무슨 이야기냐면, 자, 모든 동물이 호흡을 하는데, 동물이 호흡할 때 들어가는 산소는 도대체 무슨 용도로 쓰였느냐? 동물의 호흡의 최종 결론은 뭐냐 하면, 미토콘드리아 내막의 전자 전달 시스템의 마지막에 있는 시토크롬 산화효소에 전달된 전자를 받는 그릇에 불과한 거죠, 산소가. 전자를 산소가 받을 때 수소, 양성자하고 전자가 같이 오는 거죠. 양성자하고 산소하고 전자가 합쳐져서 바로 물을 만들어내는 거죠. 부산물로서 물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물을 만들 때 결국 세포호흡의 최종 결과는 뭐냐 하면 물 분자가 나옵니다. 산화적 인산화, 학술적 용어는 산화적 인산화라고 하는데, 산화적 인산화 작용에 의해서 최종 나오는 산물은 물 분자가 나옵니다. 그 물 분자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산소가 들어가는 거죠. 궁극적으로 산소가 필요하냐? 왜 우리 호흡하는데 산소가 필요하냐? 전자 전달 시스템에서 다 에너지를 떨어뜨린 그 전자를 해소하기 위한 해수용 그릇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산소를.